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 워업 과제는 잘 하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이 마감인데 그동안 프리데이를 많이 안 쓰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수행할 시간을 그래도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제 설명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 과제를 미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과제를 앞으로 바빠서 미리 하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 열어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다음 주 교수님 수업 시간에 넷필터랑 후킹 등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텐데요. 그렇게 교수님이 수업을 통해 개념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넷필터에 관련한 내용들, 그런 함수들을 설명을 하고 과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소켓과 아이넷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켓이 생성되는 과정, 소켓과 아이넷, 소켓과 관련된 구조체, 소켓 초기화 함수 루틴, 소켓과 소켓 버퍼 등의 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소켓을 설명한 후 소켓 버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름들이 많이 헷갈릴 텐데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켓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켓은 워머 과제를 하면서 간략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다들 어느 정도 함수를 써보면서 보셨겠지만 소켓은 이제 프로세스 간의 프로그램 간의 엔드-투-엔드 연결단위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켓이 어떤 프로토콜을 탈지, UDP인지 TCP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탈지는 PF, 소켓의 프로토콜 패밀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소켓의 프로토콜 패밀리를 보고 그에 따라 그에 맞는 자료 구조를 생성해서 소켓을 생성해 줍니다. 이제 그에 맞는 자료 구조 또 프로토콜에 따라 소켓에 필요한 함수들이 다를 텐데 이런 자료 구조와 함수들을 생성하고 초기화하고 할당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프로토콜 패밀리가 아이넷이면, 즉 TCP IP를 사용한 소켓의 경우 아이넷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소켓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넷 소켓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소켓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과제에서 사용해봤겠지만 리턴 값으로 파일 디스크립트 형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소켓은 어떤 유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구조체이고, 실제 TCP에서는 소켓 구조체 안에 있는 SOC이라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커널 네트워킹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켓 구조체 자체는 이제 TCP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CP 도달하기 직전까지 소켓이 생성되고, 그렇다면 이제 TCP에 쓰이는 SOC이라는 자료 구조가 생성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소켓이라는 게 이제 유저가 소켓 함수를 불러내면 이제 생성되는 소켓이라는 구조체고, 여기서 있는 소켓의 안에 들어있는 구조체인 SOC 구조체가 실제 커널 네트워킹 코드에서 사용되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좀 코딩 컨벤션도 이상한 게 소켓을 선언할 때는 SOC으로 구조체 명을 SOC이라고 선언을 하고 SOC은 이제 SK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을 때 좀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소켓이라는 구조체는 소켓의 스테이트를 먼저 가지고 있고, 이제 소켓이 어떤 상태인지, 커넥팅된 상태인지 아니면 하는 중인 상태인지 끊긴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이제 타입 변수에다가 이제 스트링, 데이터그램, 로우 패킷 그런 정보를 저장해 둡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우 패킷은 프로토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패킷 그 자체를 위로 올려보내는 뜻이고, 데이터그램은 많이 아시는 UDP에서 사용되는 방식, 스트링 TCP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소켓의 타입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이제 플래그를 둬서 이제 소켓이 버퍼가 꽉 찼는지를 표시하는 플래그를 가지고 있고 웨이 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소켓을 생성하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받았으니까 소켓 내에도 이제 이에 어떤 파일의 포인터를 받아가지고 유저에게 이제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파일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소켓 구조체는 네트워킹 과정에서 영향이 없고 그 실제 커널 내에서 사용되는 구조체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구조체인 속에 대한 포인터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OPS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제 프로토콜 패밀리마다 다른 이제 어떤 프로토콜 스페시픽한 어떤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담아서 포인터로 전달해 줘야 이제 소켓에 구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TCP가 소켓이라면 맨 위에 속 커먼이 이제 앞서 설명한 소켓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여기 스트럭처 속이 이제 커널 네트워킹 레이어에 사용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iNet이냐 로우 소켓이냐가 갈리고 또 iNet일 경우 IP를 사용할 경우 이제 커넥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 UDP와 커넥션 있는 소켓으로 바뀌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TCP 소켓이죠. 이렇게 OOP처럼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수업에도 아마 비슷한 그림 보여주시면서 이런 히에라키를 보여주셨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트 번호, 프로토콜 패밀리, 스테이트, 프로토콜 핸들러 이런 거 리퍼런스 카운트 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실제 사용되는 이제 자료 구조인 속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패킷의 메타데이터 담고 있는 소켓 버퍼 그리고 샌드 리시브 버퍼 크기, 웨이팅 큐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등등 여러 콜백 함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이제 iNet 속의 경우 이제 커넥션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커넥션 정보, 여기 IP 정보, TCP 소켓에서는 TCP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iNet 소켓에서는 IP 주소, 포트 주소 그리고 DTL 같은 게 필요하고 또 상위 포인터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iNet 커넥션 속에서는 커넥션에 필요한 어떤 혼잡 제어 상태, 통계 정보, 그리고 관련 OPS 등 이런 것과 또 상위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TCP 속에는 이제 상위 포인터와 이제 샌드 에크 관련 변수, 교수님 수업에서 이제 진행하신 또 RTT 측정을 위한 변수, 그리고 슬로우 스타트나 컨제스션 컨트롤, 윈도우 사이징 같은 거를 위한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 커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생성되냐를 이제 볼 건데요. 이제 소켓과 속이 다른 거를 이제 유의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더 헷갈리게 놓은 게 이제 함수명 앞에 속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소켓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SK가 붙어 있으면 그 앞서 설명한 속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주의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켓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어까지 사용한 소켓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생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문자 몇 개 넣어주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받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CS템 콜이 호출됩니다. CS 소켓 콜이 호출되고 그 CS템 콜이 속 크리에이트 함수와 속 넷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제 호출해 줍니다. 속 크리에이트는 먼저 이제 어떤 걸 하냐 일단 소켓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타입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소켓 얼로케이션 함수를 호출합니다. 해당 함수는 이제 소켓 만들 타입에 따라서 자료 조정을 할당하고 이제 아이노드를 생성해서 그 소켓과 연결된 아이노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에다가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른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을 붙여주는데요. 그럼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프로토콜 스페시픽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켓 하위 구조체인 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 얼록을 통해 속을 만들고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붙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TCP 프로토콜 붙여주겠죠.
그리고 이제 필드를 초기화해주고 이제 다른 속 구조체들을 붙여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랑 파일 포인터를 생성한 후에 이제 만들어준 속과 붙여줍니다. 이래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하면은 여러분이 마치 소켓을 파일인 것처럼 리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소켓은 가상 파일 시스템 레이어에 있고, 여러분 유저가 소켓 함수를 호출하면은 먼저 가상 파일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서 레이어에서 작동하는 자료 구조고, 그 다음에 TCP/IP 레이어로 들어갔을 땐 속 구조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제 CS 소켓 콜부터 시작하겠죠. 이제 코너 레벨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저 레벨에서 C 프로그램에서 소켓, 그리고 프로토콜 패밀리로 PF 아이넷을 입력하고, 타입으로 속 스트림을 입력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변수를 0으로 넣어주면 이제 TCP 소켓 생성을 위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스템 콜이 호출돼서 포인터들을 이렇게 넣어나가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속 크리에이트와 속 파일 디스크립터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래서 속 크리에이트를 통해 소켓과 속 구조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함수를 입력하고,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는 소켓과 관련된 파일 시스템의 구조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조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고, 유저가 파일 디스크립터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파일 시스템 구조체도 생성해주고 연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켓 포인터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언은. 그래서 이제 소켓 크리에이트 함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달반의 인자를 가지고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제 소켓 allocate 맨 처음에 설명한 소켓을 만들 타입을 지정해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까지 났는데요. 그래서 allocation은 뭐하냐? 그러면 이제 아이노드를 생성해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문제에서 이번 문제에서 봤겠지만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에 소켓도 파일 디스크립터 접근하니까 마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엔트리를 추가하고, 이제 소켓을 위한 파일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필드 초기화 등을 수행하고 이제 마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끝에선 이제 커널 마운트에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 커널 마운트가 호출되고, 마운트 될 때는 이제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함수가 호출되는데, 여기서 이제 소켓이니까 소켓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리턴을 받고, 이제 이걸 포인터를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그걸 리턴해서 이제 create 함수에서 돌아와서 이런 소켓 함수의 이제 초기화된 구조체와 아이노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 allocation 구조체는 소켓과 버추얼 파일 시스템 아이노드, 여기서 소켓 파일 시스템으로 마크된 아이노드를 이제 할당받게 됩니다. 이제 콜체인 따라가는 거니까 너무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커널 안에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으로만 들어주시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변수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 크리에이트에서 속 알로케이션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넷 크리에이트 하고, 이제 SK 알로케이션, 앞서 설명드린 소켓 안에서 실제 그 TCP 커널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속이라는 구조체를 알로케이션하는 소켓 알로케이트, SK 알로케이트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함수가 호출되면은 이제 SK 속 구조체를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소켓 프로토콜 알로케이션을 함수를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먼저 여기서 이제 슬랩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슬랩은 커널 오브젝트의 메모리 활동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이고 TCP 프로토콜의 경우 슬랩을 사용하지 않아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else로 들어가서 바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 오브젝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이용해서 관련 그 커널의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해주고 이를 가지고 이제 소켓 포인터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CP 프로토콜을 위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슬라이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 이름은 TCP고 오너는 뭐이고 여러분들이 함수 프로 파일 시스템에서 뭐 오픈, 라이트 등을 매핑하는 것처럼 커널 안에서도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소켓 클로즈는 TCP 클로즈를 이제 매핑해주고 커넥트는 TCP 커넥트로, 디스커넥트는 TCP 디스커넥트로 이런 식으로 매핑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TCP는 아주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켓 프로토콜 로케이션을 통해 속 프로토콜 로케이션을 통해 속 SK 포인터에다가 이제 TCP 속을 로케이트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제 소켓 버퍼 SK 포인터는 이제 여기까지 다 받은 거예요.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TCP에 맞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스킵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스킵하면은 이제 속까지 이런 걸 이제 지금까지 할당한 그 속 구조체를 소켓까지 이제 다시 리턴해 줍니다. 이제 생성해 줬으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속과 소켓에 이제 자료 구조를 생성한 거를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서 초기화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슬라이드가 많아서 그냥 일단 개념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과제나 그런 거 질문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올라온 걸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커널에 사용될 구조체를 선언하고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고 초기화하고 이제 포인터를 전 함수로 전달하고 하는 과정의 반복이에요. 결국에 소켓이라는 어떤 구조체가 이제 유저가 파일 시스템을 통해 소통할 수 있고 또 커널 내부에서 이제 네트워킹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는 준비 작업을 지금까지 이제 콜체인을 따라가는 거죠. TCP 프로토콜의 경우 뭐 별도의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처리가 필요하고 일단 그 TCP 디테일 부분은 스킵하고 소켓 버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이 부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켓과 속이라는 자료 구조가 대충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흩었는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소켓 버퍼가 이제 소켓으로 구성된 버퍼가 아니에요. 소켓은 그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통신의 엔드 포인트, 통신의 끝부분이고 소켓 버퍼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패킷의 앱스트랙션, 패킷의 메타데이터 등을 말합니다. 뭐 TCP, IP 헤더 등이 소켓 버퍼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소켓과 속 구조체를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소켓 버퍼라는 개념과 소켓에 헷갈리지 않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켓이 지금까지 설명한 소켓을 이용하면 이제 소켓과 속 구조체로 구성되고 소켓은 이제 유저에게 파일 디스크리트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까지만 작동하는 자료 구조. 그리고 속 구조체는 이제 서로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속은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TCP/IP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구조체입니다.
소켓은 이 두 가지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속은 실제 커널 내에서 네트워킹 사용되어야 되니까 프로토콜 스페시픽한 필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속은 이제 이런 속에 어떤 유저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앱스트랙션을 제공해주는 게 소켓입니다. 그래서 유저는 속이라는 변수 말고 소켓이라는 자료 구조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커널 내에서 사용되는 속 구조체가 아까 헷갈리지 말라고 한 소켓 버퍼, 소켓 패킷의 앱스트랙션, 모든 패킷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패킷의 메타데이터를 이제 리스트의 형태로 속 구조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버퍼와 이제 할당과 초기화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이 리드 앤 라이트로 이제 데이터를 쓰고 받을 때 뭐 커널 내에서 이제 알아서 패킷에 경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 버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소켓 버퍼의 구조 및 필드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소켓 버퍼를 어떻게 관리할지, 조작한 함수들, 뭐 TCP의 경우에 어떻게 TCP 헤더를 처리할지, 뭐 IP 경우 IP 헤더를 어떻게 처리할지, 뭐 그런 것들 담당한 함수들이 있고, 이제 어떤 구조와 필드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작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봤을 그림일 텐데요. 이제 소켓 버퍼는 이제 패킷마다 하나씩 있는 거고, 이제 속은 소켓마다 하나씩 있는 구조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켓 하나는 커넥션 하나로 보시면 되고, 소켓 버퍼 하나는 패킷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커넥션을 맺으면은 이제 2차 언어까지도 바뀌었지만, 서버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패킷이 오면은 이제 각각 패킷이 하나의 소켓 버퍼를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5개의 이제 커넥션을 맺었으니까 소켓 구조체도 5개, 그리고 각각 대응되는 속 구조체도 5개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커넥션만 그 다른 포트에 있는 커넥션으로 팩식하면 안 되니까 패킷의 메타데이터에는 소켓 버퍼에는 이제 속에 대한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스탬프, 뭐 디바이스, 그리고 앞뒤에 어떤 패킷이 왔는지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있고, 또 이제 통신에 필요한 트랜스포드 헤더, 네트워크 헤더, 그리고 맥 헤더, 뭐 ARP, IP, 뭐 UDP 이런 걸 사용되겠죠. 이렇게 있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시작점을 가리키는 데이터 포인터, 그리고 헤드, 테일, 엔드 등의 여기 데이터 리퍼런스는 이제 아마 잘 쓰일 리는 없는데, 하나의 소켓 버퍼를 그 패킷을 클론한다던가 해서 두 가지 패킷이 메타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데이터 리퍼런스가 2로 증가하게 됩니다. 뭐 오픈 카운트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근데 주로 1인 경우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 버퍼의 구조체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레이아웃과 제너럴하게 쓰이는 구조체들, 그리고 특정 피처에 따라 이제 정의되는 그런 변수들, 그리고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먼저 레이아웃은 이제 그 구조체 관리 자체를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앞뒤로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뒤에 온 패킷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어떤 커넥션에 속한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속 변수 SK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렌, 데이터 렌, 맥 주소 렌, 뭐 이런 그런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헤드, 엔드, 데이터, 테일, 포인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버퍼의 이런 부분이 이제 자료 구조 자체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필드입니다. 레이아웃 필드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소켓의 종류, 프로토콜의 종류에 따라 바뀌지 않는 그런 제너럴한 필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 스탬프라던가, 뭐 넷 디바이스, 뭐 L2, L3, L4 헤더들, 그리고 IP 썸이나 뭐 클론 여부, 패킷 타입 이런 거는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너럴 필드로 묶여 있고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특정에 필요한 그 자료 구조들은 이제 대부분 만들어 있고 이제 커널 컴파일 과정에서 특정 피처를 인클루드 하겠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설명한 뭐 if 대표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자료 구조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hared info는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에서 메타데이터를 이제 패킷들이 공유한 상황에서 필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보관하려고 이제 맨 끝에 가지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데이터 리퍼런스 카운트 같은 거나 뭐 TSO라고 옵션들이나 플래그들 그런 거를 관리하는 사용됩니다. 패킷을 처리할 때 뭐 특별한 플래그가 주어져서 이제 다르게 처리할 때 등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소켓 버퍼란 이런 자료 구조, 패킷마다 하나씩 있는 자료 구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할당하고 생성하는 합본,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데이터 리저베이션, 그리고 클로닝, 카피, 패킷 카피 등등의 관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켓 버퍼를 얼로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바이트를 얼로케이션하고 특정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이런 함수들이 호출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카피, 플로는 이제 소켓 버퍼 카피는 이제 패킷의 페이로드와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소켓 버퍼 자료 구조와 실제 데이터를 모두 카피하는 거고, 클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페이로드는 카피하는데 메타데이터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커널 내부에서 이제 최적화 그런 복사를 위한 오버헤드 그리고 메모리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료 구조를 공유하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소켓 버퍼 카피는 예를 들어 처음에 이렇게 버퍼가 있고 소켓 버퍼 카피 함수에 해당 이제 소켓 버퍼와 실제 패킷 데이터를 넘겨준다면 이렇게 두 가지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패킷 데이터와 그에 해당하는 소켓 버퍼까지. 그리고 만약에 소켓 버퍼 클론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패킷 데이터와 이에 맞는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은 이제 패킷 데이터는 하나만 있고 이제 메타데이터만 복제돼서 그냥 같은 데이터를 포인팅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데이터 리퍼런스 카운트가 1에서 2로 증가돼서 두 가지 메타데이터가 이 페이로드를 쓰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매니플레이트도 이제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먼저 소켓 버퍼가 처음에 로케이션 된 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고 모든 포인터는 이제 할당받은 공간의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고 엔드 포인터는 끝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데이터, 테일 모두 같이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고 엔드는 여기 시작점에서 이제 사이즈만큼을 더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제 얼로케이션 후에 이런 상태가 되고 먼저 어떤 이제 소켓 버퍼 자료 구조 내에 패킷 데이터에 무언가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리졸브를 먼저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간단하게 데이터와 테일 포인터를 그 리졸브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이즈를 미리 예약해주라 하면은 예약석 받듯이 이렇게 그만큼을 포인터를 증가시켜주고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헤드룸에서 뭘 하냐 이제 SKB 펫으로 하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출력 함수고 이제 사이즈를 전달하면은 해당 사이즈만큼 데이터 포인터부터 테일 포인터까지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터는 실제 데이터의 시작점, 테일 포인터는 실제 데이터의 끝점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 위에는 헤드 이제 메타데이터들이 들어있고 여기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구분 하는 이유는 이제 실제 패킷을 라이트할 때 TCP IP 헤더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성하도록 리졸브를 해주는 과정이고, 컷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테일룸 안에 이렇게 포인터를 이동시키면서 그 공간에 작성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는 이제 커널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TCP IP 계층을 거치면서 이제 TCP에 헤더를 붙이고 IP 헤더를 붙이고, 그리고 다시 또 상대방의 목적지에 가서, 그러니까 서버로 가서 이제 TCP IP 헤더를 떼고 다시 유저의 페이로드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예를 들어 헤더를 추가하는 뭐 TCP 인캡슐레이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뉴 데이터로 이제 새로운 헤더를 작성해주고 데이터 포인터를 그만큼 땡깁니다. 그래서 그 헤더가 작성될 이제 헤드룸의 공간에다가 작성하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가 작성될 경우에는 이제 테일을 땡겨서 그만큼을 작성해주고, 이제 헤더 작성될 때는 이제 데이터를 땡겨서 헤드룸에 그 패킷 인캡슐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뭐 TCP 헤더, IP 헤더 등을 붙여줄 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디캡슐레이션을 해줄 때는 이제 데이터 포인터를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만큼을 땡겨서 데이터가 이만큼이다. 너가 다음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하위 레이어에서 상위 레이어의 메타데이터를 건들면 안 되니까 이제 데이터 포인터를 이동시킴으로써 이제 너는 건들지 마라라는 사인을 하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작업을 아래 레이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CP부터 데이터 링크, 그러니까 L2까지 거쳐가는 동안 버퍼가 채워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비어 있다가 먼저 이제 얘가 TCP를 쓰는구나 하면 이제 필요한 만큼 헤더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의 페이로드, 여러분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여기다 담고, 그리고 이제 L2에서 이제 뭔가 인캡슐레이션이 필요할 때는 이제 TCP 헤더를 붙여서 이렇게 데이터 포인터를 땡겨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L3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전체가 페이로드인 거고, 이제 IP 헤더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 헤더 필드에다가 자기가 작성한 IP 헤더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TCP 헤더까지는 그냥 페이로드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L4에 전달하면 L4에서는 이제 이만큼을 다시 페이로드 취급하고 자기가 작성해야 되는 이단의 헤더를 붙여줌으로써 이제 TCP의 소켓 버퍼와 페이로드가 이런 식으로 버퍼를 채워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룸 함수가 이제 앞서 그리고 설명한 테일룸의 크기가 얼마나 남았냐, 내가 페이로드를 얼마큼 넣을 수 있냐, 만약에 부족하다면 패킷을 쪼개서 세그멘테이션해서 전송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뭐 헤드룸 사이즈를 리턴하는 함수도 있고, 뭐 헤드룸 사이즈를 재할당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퍼 얼라이먼트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이제 소켓 버퍼가 패킷마다 하나씩 소켓 버퍼라는 자료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큐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TCP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오더링도 해야 되니까 큐에 잘 넣어줘야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이제 소켓 버퍼가 이제 먼저 소켓 버퍼 헤드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패킷이 들어올 때마다 소켓 버퍼를 붙여놓고, 이제 프리뷰 포인터에다가 헤드를 놓고, 넥스트 포인터는 이제 새로운 패킷으로 이렇게 할당해주는 식으로 패킷을 붙여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그 리스트 구조체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Q 헤드, Q empty, Q len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리턴 값을 줄 거예요. 뭐 헤드를 이니셜라이즈하고 Q가 이제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Q의 길이가 얼마인지, 뭐 Q 렌스를 리턴하거나 헤일 리턴하거나 그런 걸 위해 필요한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Q니까 DQ, 뭐 헤일부터 DQ 할 건지, 뭐 인서트, append 이런 함수가 필요하고,
이런 함수들이 사용돼서 이제 소켓 버퍼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함수 콜체인 따라가는 거라 일단 많은 부분 스킵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유저가 먼저 소켓 함수를 통해 소켓 함수를 이제 실행하면은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에서 소켓이라는 자료가 생성돼서 여러분한테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하고 실제 커널의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속 구조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 구조체는 이제 뭐 TCP API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소켓 버퍼는 이제 패킷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뭐 메타데이터를 의미하면서 그들은 이제 속마다 이제 하나의 속에 여러 개의 이제 소켓 버퍼가 이제 줄줄이 들어와서 패킷이 커넥션을 통해 통신하는 동안 처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많이 안 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간략하게 했고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코드 흩는 부분은 혼자서 이제 그 코드를 켜놓고 콜체인을 따라가면서 봐야지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는 일단 82페이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혼자 공부해 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메일 통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2차 과제 같은 거 그냥 아직 그 과제 디테일은 설명 안 하고 뭐 언급만 하려고 하는데 혹시 2차 원어까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2차 과제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기말고사를 일찍 본다 하시기도 했고 해서 과제를 이제 원래 다음 주에 내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올려놨으니까 미리 작업하실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게 뭐냐? 2차 5호까지서 수행한 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이제 소켓 프로그램을 작성했잖아요. 그럼 이제 서버는 이제 5개의 포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송신하고 여러분이 작성한 클라이언트는 TCP 커넥션 소켓을 만들어서 이제 스레드나 하나의 포트에 연결해서 송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신하는데 이제 2차 과제에서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뭔가를 바꾸는 게 2차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 필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할 거고 이제 커널에서 패킷을 처리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유저가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툴 같은 애예요. 그래서 얘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특정 포트로 들어온 패킷을 포워딩하고 로그를 찍는 게 2차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 필터에다가 그런 패킷 포워딩을 위한 커널 등록 패킷 포워딩을 위한 함수를 웹 필터에 등록하는 커널 모듈을 작성하고 이제 뭐 이런 거를 다음 주에 교수님 수업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과제는 사실 간단해요. 이제 콜백 함수를 이제 훅 포인트라는 곳에 등록해서 특정 포트로 가는 패킷들을 이제 포워딩 시키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로그를 찍으시면 2차 과제 끝이에요. 수행 기간은 한 달 정도 주어지고 이제 시험 기간 다음 주인 12월 19일까지 주어질 테니까 근데 아마 그때 다들 시험 기간일 텐데 그래서 저는 좀 미리 과제를 수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11월 중에 다들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출 방법은 똑같고 이제 그 패킷 포워딩을 위한 이제 웹 필터와 훅 그리고 IP 네트워크 레이어를 이제 분석해서 보고서에 잘 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IP 레이어 분석하시고 이제 모델 만들어서
잘 포워딩 시키면은 이제 과제 점수를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2차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킷 포워딩은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그러니까 포워딩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패킷이 그 클라이언트에 이제 뭐 5,000번 포트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수신해서 로그를 찍는 게 2차 업무 과제잖아요. 포워딩은 이제 커널 내에다가 어떤 포트로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다른 데로 보내라고 해주는 게 포워딩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IP 우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그런 것도 포워딩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커널 내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소켓 넷 버퍼 거기에 있는 뭐 IP 필드나 TCP 필드를 바꿔줘야겠죠. 뭐 IP 필드로 들어가서 뭐 소스 IP랑 데스티네이션 IDP를 바꿔준다면은 여기로 오는 패킷이 클라이언트 커널에서 그 주소와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가 바뀌어서 다시 서버로 가겠죠. 뭐 그런 거 패킷을 조작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로그를 찍는 게 과제 목표입니다. 다행히 뭐 커널 내 자료 구조를 직접 바꿀 필요 없이 다음 주에 배울 이제 필터랑 후킹을 통해서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PDF 보니까 네. 키스 S포트랑 B포트를 7777로 먼저 하라 되어 네네. 밑에는 그 3333으로 바꾸라고 되어 어... 어느 거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밑에 포워딩 할 포트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트로 들어오는 패킷을 포워딩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포트를 33333으로 지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워머파트에서 수행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실행할 때 서버에다가 33333도 5가지 포트 중에 하나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여기로 이런 33333번으로 오는 포트로 오는 패킷들을 이제 랩필터라는 거를 다음 주에 배울 거를 이용해서 이제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7777로 변조를 하고, 변조가 잘 됐는지 커널에 이제 하신 것처럼 이제 로그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7777은 포워딩해서 받. 그거는 이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서버를 한 대를 두고 이제 변조된 거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좀 디버깅도 어렵고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제 그냥 그 클라이언트 내에서 변조하고 확인하고 그게 뭐 잘 전달되는지 만들지는 신경 안 쓰도록 그냥 그 클라이언트 내에서 패킷 변조와 이제 로그 찍기 등이 이제 평가 요소인 거. 받은 걸 서버한테 다시 보내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받는 거. 그냥 올라가는 거. 그대로 올라가는데 7777 포트로 그냥 올려 보내는 거. 이제 포트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TCP 커넥션이 없다면은 얘네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못 찾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이 그러니까 그 포워딩 돼서 딴 데 전달되는 걸 확인하는 거는 이제 과제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변조하고 로그 찍기까지가 이제 과제 스코프입니다. 뭐 이게 생각보다 막 그런데 딴 데로 제대로 포워딩 하기 위해서는 바꿔줄 소켓 바꿔줄 메타데이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변조하는 것 그 자체를 이제 간만 바꾸기. 네 맞아요. 간만 바꾸고 로그 찍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상머신 2개 띄우는 것도 노트북에서 힘들 텐데 3개 띄우고 이제 포워딩해서 로그까지 찍으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과제 스코프가 이 정도입니다. 네, 또 2차 과제를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네네. 지금 원어까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네네. 그 파일 생성에 파일과 쓰는 거에서 네. 포트번호 입력하지만은 0번에 대한 파일이 갑자기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학생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잘못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 파일 생성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일반적인 같습니다. 파일들은 다 제대로 기록이 되는데 랜덤하게 한두 포트 정도 안 생기면 파일이 성성이 안 되면서 0단위 파일이 생기는 이 배상한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럼 학생이 파일 이름 짓는 부분을 잘 보시면은 답이 있지 않을까. 네. 3, 5개, 4개로 보니까 3, 5개, 4개로요? 왜 5개인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요, 그냥 안 쓰는 포트들 중에 써놓은 거라서. 근데 원래는 저희 과제에서는 3이 4개였던 것 같은데 111, 4개씩 5개가 있었는데 받은 거를 실제로 제대로 받은 거를 다른 포트로 포워딩하든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 거 아니에요? 하기 서버에다가 나름이긴 한데 네, 서버에다가 그냥 서버 실행할 때 이거 입력해주고 클라이언트 뭐 다른 코드에서 포트가 있나 네, 별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혹시나 이제 쓰는 포트를 보낼까봐 그리고 그냥 로그 찍었을 때 보기 편하라고. 왜냐면 삼성번호를 하면은 쓰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쓰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로고 볼 때 헷갈릴까봐 이게 바꾼 게 더 티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아니다, 그냥 그 4개로 바꿔줘서 수행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냥 그렇게 할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연주되는 것만 이제 로고 잘 찍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2차 과정에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